네, 안녕하십니까. 61기 2조 창업 브리핑을 발표하게 된 이지연입니다. 인사를 2번 받았나요, 제가? 네. 너무 앞에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저는 그냥 구도심이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저희 2조는 6명의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창업 준비 중인 대표님이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수지구 풍덕천동에 창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같이 자료를 모았고요. 사업성 분석도 나름 해봤습니다. 먼저 용인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용인하면 에버랜드나 한국민속촌이 있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이 외에도 대학교나 골프장, 스키장, 박물관, 수목원 등의 관광지도 아주 많은 곳입니다. 너무 많이 넘겼네요, 제가. 용인시의 인구는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106만 7천 명이 넘어서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 고양시 다음으로 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용인시 면적은 서울과 비슷한 591.32제곱킬로미터로 넓은 땅이지만 수지구와 기흥구의 전체 인구수 대부분이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녹지나 농림지역입니다. 수지구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15세에서 64세 비중이 아주 큰 젊은 도시입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돼 있진 않지만 10대 아이들과 20대, 30대, 40대까지 아주 젊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하면 또 난개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개발 초기에 택지 개발 방식이 아니라 점개발 방식을 택해서 주택 용지의 개발에만 집중되어서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학교용지, 공원 등의 도시 기반시설 개발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용인시와 사기업들의 꼼수로 200에서 500세대씩 나누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지가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분당과 수원시 사이에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수지의 가장 큰 이슈는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 플랫폼 시티는 GTX 용인역과 분당선 구성역,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여건이 아주 우수한 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2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식 기반 첨단 산업과 상업 업무, 광역교통, 환승체계, 친환경적인 명품 주거 단지가 함께하는 자족 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으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입주가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개발로서 3기 신도시 중규모 개발지로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2만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더불어서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경에는 상근 종사자 수가 약 10,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GTX 용인역과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신분당선 성복역이 연결되는 계획도 있어서 성복역 주변에 상황이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수지는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강남으로 30분 만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수지구청역과 성복역 근처의 수요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하게 되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과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몰인데요. 8월 30일 날 오픈한 롯데몰로 인해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지 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가운데 신규 아파트가 몰까지 같이 있는 역세권, 슬세권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이게 5억 4천만 원 정도에 분양한 아파트였는데요. 입주가 시작된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8억 9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지 지역은
18년도 9.13 대책으로 그리고 또 12월 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상승세 분위기가 많이 꺾였지만 현재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위주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는 수지구 풍덕천동의 모습입니다. 풍덕천 2동에는 45개 중개업소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제가 알아본 거는 12개 단지 아파트에 있는 중개업소 30곳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나와 있는 매물은 딱 2개가 있었고요. 이 2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이유로 제가 창업지역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단지만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물건은 9단지 아파트 주공부동산입니다. 보증금 3천에 160만 원, 그리고 권리금이 1억입니다. 3개 비싸죠. 3개의 단지 내 부동산 중에서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 여기 주공부동산인데요. 그래도 상가 통로가 있어서 답답하거나 갇혀 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단지는 9단지는 총 812세대 입주 20년 차 아파트로 22평과 32평의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22평의 매가는 3억 9천이고요. 26평의 가격은 4억 9천 3백이 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풍덕천 대로거든요. 네, 여기는 수지를 통하는 모든 버스 노선과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곳이고 이렇게 신분당선까지 이 아파트의 입구에서 재어봤더니 357m로 교통 여건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품화이면서 수지 도서관이 있고 또 YMCA가 있고 또 모든 대형 학원들이 이쪽에 다 몰려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아주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이렇게 흐르는 게 탄천인데요. 이거는 서울 잠실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거나 산책 코스로 되게 선호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정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물건은 권리금이 이렇게 좀 그런 소리를 내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권리금이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거래된 권리금이 제가 알기로는 8천까지는 된 게 있는데 1억은 너무 그래도 심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양옆에 부동산이 다 부부가 운영하시고 계시고 브리핑을 되게 세게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인 저한테는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나와 있는 물건은 3단지 극동인강 아파트의 황금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 권리금은 4천입니다. 이것도 단지 내 부동산이 3개가 있는데 바로 가운데 껴 있어요. 여기는 또 통로가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죠.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극동 인강 아파트는 주요 평수가 38평, 49평의 424세대의 아파트로 이것도 똑같이 입주 20년차 아파트입니다. 38평은 매매가가 5억 8천, 4억 9천, 49평은 6억 9천 5백이 평균 거래 가액입니다. 지도는 위치를 보시면 아까 큰 대로를 설명드렸잖아요. 모두 버스가 오고 가는 그 대로변 다음 블럭이긴 한데 수지 구청역까지 재봤더니 586m였고요. 이 2차선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여기가 정평초등학교예요. 나름 좋은 초등학교고요. 또 뒤편에는 이렇게 여기가 광교산으로 통하는 산책 코스가 있고 뒤쪽은 이게 8차선 도로인데 분당으로 통하는 동청역 방향으로 8차선 도로가 있어서 자동차로 출퇴근하기에 좋은 입지입니다. 설명드린 여기 상업시설을 학원가를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고 또 조용해서 한창 공부해야 될 중고등학교를 키우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20대가 여기 1단지 주공이나 지금 제가 예정지로 한 9단지 그리고 이 뒤에 또 현대성우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다 이렇게 20평대 아파트로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거나 하면은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이 뒤에 있는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여기가 2년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었다는 또 소개시켜 주시는 그 분의 말로는 초보가 경험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이라고 해봤는데요. 네오비 첫 영교시 때 이명숙 대표님께서 옆에 앉으셨는데 저희 수업 초반인데 급히 오픈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의 물음에 거래량과 실제 매출액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라고 해주신 것이 생각나서 저희 조 대표님들과 상의했고 또 조의 박명숙 대표님께서 계시거든요. 실거래가 내역을 정리해 주셔서 해본 사업성 분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라온 동영상에 조영준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전에 한 거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9단지 제가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게 3단지하고 9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기에도 저희가 조정지역으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그 구분이 되게 커요. 매매가 50건이었는데 7건으로 줄고 111건이었는데 13건으로 줄어서 이게 7월까지 내역이긴 하지만 매매 거래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나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수요의 유입이 끊긴 상황이라 생각되긴 해도 생각했고요. 8월 들어서 조금씩 그래도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런 거를 준비해 봤는데 지인부동산의 말씀은 7대3의 비율로 단타와 양타의 비율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더 보수적으로 잡아보고자 다 단타로만 계산했고요. 평균 매출액이 월평균으로 중개업소 3곳이니까 나눠봤더니 월평균 679만 원이 나왔고 19년도에는 근데 288만 원이 나왔습니다. 3단지 극동임광 424세대밖에 안 되고요. 이거는 분리돼 있어요. 아까 점개발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아파트인 것 같고요. 18년도에는 매출액이 월평균이 415만 8,400원, 19년도에는 140만 2,8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12개 아파트에 30개 중개업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12개 단지에 대한 평균 매출도 해봤더니 575만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30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봤는데 2천에 80, 권리금이 4천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자 비용을 보증금 2천과 4천을 그냥 대출해서 한 비용을 한다고 해서 했더니 3%를 계산했어요. 그래서 180이 나온 거고요. 월세는 80만 원이 부가세 별도로 해서 88만 원 곱하기 12에서 나온 금액. 고정 비용은 운영할 때 월 100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1200만 원 계산했고요. 그래서 연 매출이 4990만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을 위에 거를 다 빼서 계산했더니 5545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 평균 영업이익은 212만 원이고요. 또 주공부동산은 3천에 160 권리금이라서 이자 비용이 더 훨씬 높죠. 이거는 똑같이 계산한 거고 고정 비용을 2,400으로 한 이유는 여기는 양쪽이 다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라서 단기 시간을 짧게 해서라도 한 분을 더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비용이에요. 그래서 연매출이 이렇게 차이가 큰데도 영업이익을 따져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네오비에서 배운 수업으로 마케팅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좀 여건은 안 좋지만 그쪽으로 어떻게 결정을 황금부동산으로 해볼까 했는데 제가 다녀본 이렇게 동기 대표님들의 사무실은 너무 입지도 좋고 상황이 좋은 곳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역을 좀 더 넓게 보고 더 찾아봐야 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또 섣불리 뛰어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제가 5개월의 경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실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